김민재가 나폴리에 벌어다준 돈이 벌써 이만큼이나.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자,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르는 전날입니다. 전날제 녹화를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상대는 프랑크푸르트죠. 지난 1차전부터 간단하게 돌아보자면 김민재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이 있었고 이날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상대 공격수 콜로 무아니가 1차전 퇴장으로 못 뛰는 공백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또한 나폴리가 원정에서 이기고 지금 홈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요인이 겹쳐서 나폴리의 낙승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김민재와 알렉스 메레트 골키퍼의 부상이 우려됐어요.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인데, 일단 경기 이틀 전 훈련까지 보고 나온 현지 기사를 체크했을 때는 김민재와 메레트 둘 다 이번 경기 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김민재가 못 뛰는 건 상당한 문제가 되겠지만 메레트는 못 뛰어도 비교적 걱정이 덜합니다. 후보 골키퍼인 피에르루이지 골리니가 지난 경기 세리에 아탈란타전에서 갑자기 나왔는데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이죠. 골리니는 그 전 시즌에는 토트넘에 있던 그런 선수죠. 자, 그런데 경기에 대한 프리뷰는 사실 1차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8강 진출을 놓고 벌이는 이 경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걸려 있는지,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요 타이밍에 한번 딱 짚고 가려고 합니다. 챔피언스리그에 정말 많은 돈이 걸려있다는 얘기 우리가 흔히 하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의 이번 시즌 총 상금 규모는 20억 3,200만 유로라고 합니다. 앞으로 단위 큰 어떤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읽어보겠습니다. 20억 3,200만 유로는 우리 돈으로 2조 8,300억 정도 되네요. 2조 8천억, 거의 3조 원 가까운 돈이다. 굉장한 액수죠. 그런데 이게 정말 높은 걸 또 다른 대회와 비교해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은 유에파에서 개최하는 대회 유로파리그의 경우는 4억 6,500만 유로로 한국 돈으로는 6,4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아래에 신설된 지 이제 두 번째 대회를 맡는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보다도 한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2억 3,500만 유로의 상금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총 3,275억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전체에 한 시즌에 2조 8천억이 투입된다면 이게 어떻게 팀들에 나눠지고 또 이제 지급이 되느냐? 그것 중에서 55%가 성적에 따른 상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클럽 랭킹에 따라서 배분되는 돈이고 15%는 중계권료의 배분금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이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 제일 높고, 클럽 랭킹에 따라 배분이라는 건, 클럽 랭킹은 이제 이 팀이 웨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내온 성적들을 쫙 다 감안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여도가 높은 팀한테 조금 더 챙겨주는 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계권료 배분은 당연히 많이 생존한 팀에 많이 돌아가는 면이 있겠죠. 자, 그럼 성적에 따른 상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별리그 참가만 해도 1,564만 유로를 주고요. 조별리그 1승당 280만 유로, 조별리그 1무승부당 993만 유로를 줍니다. 지면 없고요. 16강 진출했을 때 그 순간 960만 유로를 추가로 주고요. 8강 진출한 팀은 1,060만 유로, 4강 진출한 팀은 여기 더해서 1,250만 유로, 그리고 이제 4강 진출 다음에 결승만 남았죠. 결승전에서 진 팀은 1,550만 유로, 우승한 팀은 2,000만 유로를 받습니다. 지금 뭐 오해하시는 분 없죠? 우승했을 때 그럼 총 합쳐서 2,000만 유로를 받는 건가요? 이게 아니고, 조별리그 참가금, 조별리그 성적에 따른 돈, 16강, 8강, 4강 진출에 준우승 상금까지 누적으로 다 받는 거예요. 현재까지 나폴리가 얼마나 받게 되었는지 확정된 돈만 한번 살펴보면서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조별리그 참가로 아까 말씀드린 1,564만 유로를 받게 되었죠. 조별리그에서 5승 1패를 했어요. 1,400만 유로입니다. 그때가 16강 진출을 해서 960만 유로를 추가했죠. 자, 여기에 8강 진출에 성공할 경우 진출 성공금을 더해서 4,984만 유로를 받게 되겠네요. 한화로는 695억 원, 약 70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강 진출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까지 모아놓은 상금을 받게 되겠죠? 이제까지 모아놓은 상금은 3,924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550억 원 정도 되겠네요. 큰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8강을 넘어 4강까지 간다면 지금 나폴리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이런 계산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6,234만 유로가 됩니다. 그래서 약 874억 원을 벌게 되네요. 준우승한다면 7,784만 유로, 그래서 약 1,091억 원이 되고요. 우승한다면
8,234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1,155억 원을 성적에 따른 상금으로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에 따른 상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상금의 55%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45%도 나폴리 떨어진 돈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클럽 랭킹에 따른 배분은 전체 상금의 30%가 약 6억 유로인데 이 6억 유로를 클럽 랭킹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32개 참가팀의 클럽 랭킹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팀이 3,638만 유로를 가져가고 가장 낮은 팀이 1,137만 유로를 가져갑니다. 거의 3배. 그동안 유럽 대회 대항전에서 누적으로 거둬온 성적이 좋은 팀과 나쁜 팀을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건데, 이제 어느 시점의 랭킹을 기준으로 하는지 제가 못 찾았는데 일단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늠을 해볼게요. 현재 나폴리는 유럽 클럽 랭킹 21위입니다. 참고로 18위인 토트넘보다 낮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이 더 나폴리보다 좋은 성적 거둬왔으니까요. 나폴리 위에 20팀이 있는 셈인데 그 중에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온 AS 로마와 비아레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계산하기로는 본선 참가팀 중에서는 19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충 그냥 짐작으로 한 2천만 유로 정도를 나폴리가 배분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하위권이니까. 다음 중계권료 배분. 이거는 이제 전체 15%라고 했죠. 3억 유로 정도 되는데요. 3억 유로를 다시 반으로 잘라서 그 반은 각 나라 협회를 통해서 웨파가 정한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또 나머지 반은 경기를 많이 치르면 더 가져가는 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나폴리처럼 오랫동안 생존한 팀은 많이 받겠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성적에 따른 배분이 약 700억 원이라는 거였죠. 여기다가 그 뒤에 얘기한 랭킹 배분, 중계권료 배분도 있을 것이고 얼마인지 아직 계산을 못하지만요. 그 다음에 관중들이 굉장히 열광적이고 요즘 나폴리 경기 꽉꽉 차는데 경기 숫자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생존하면 생존할수록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경기들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관중이 많이 오고 표가 좀 비싸겠죠? 그리고 굿즈 추가 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폴리는 유니폼을 자주 찍는 팀으로 굉장히 좀 악명이 높은데 경기장에 오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뭐 유니폼이든 뭐 경기장 내에서 파는 각종 물품, 뭐 식음료까지 다 많이 팔리겠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8강 진출만으로도 700억이 뭐야? 1,000억 원 가까운? 이라고 제가 대본 썼지만 제 그냥 짐작인 1,000억 원이 넘는 추가 수입을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간 해와 비교했을 때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통계에 따르면 나폴리의 연간 선수당 총 연봉은 6,977만 유로라고 합니다. 자, 이 통계 제공한 사이트에 따르면 토트넘의 70%가 안 되더라고요. 토트넘은 1억 유로가 넘었어요. 아무튼 이처럼 선수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축구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8강 진출을 했다고 해서 단번에 수익으로 들어온다?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토너먼트에 진출하는지 여부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진출 여부가 한 팀의 연간 살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팀 6강 진출 순간에 뭐 돈이 뿅 떨어진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팀 6강에 진출할 정도로 좋은 경기를 했다면 이제 조별리그에서의 어떤 경기 결과에 따른 수당도 높아지니까요. 이래서 과거에 아르센 벵거 감독이 이제 아스널이 우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때도 최소한 리그 4위를 유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챔피언스리그 16강은 가야 한다라는 목표를 잡았던 거죠. 그래야 구단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처럼 많은 돈이 걸려있는 대회인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 목요일 새벽 경기 프리뷰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프랑크푸르트와 가지고 있는 이 16강전 2연전 여기 걸린 돈은 쉽게 말해서 1,000만 유로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김민재를 비롯해서 이번 시즌 비교적 저렴하게 영입된 선수들은 구단에 이처럼 실질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로서의 어떤 성적, 우승 트로피, 야, 돈 썼지만 명예를 얻었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친 김에 다른 수익도 좀 살펴볼까요? 우승이 뭐 세리아에서 사실상 확정이 됐죠? 지금 2위와 18승점 18점 차. 뭐 우승 못하면 정말 이상한 상황인데 세리아 우승팀의 상금은 2,340만 유로라고 합니다. 약 328억 원이 되겠네요. 여기에 김민재, 이정료가 이번 시즌 끝나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김민재는 바이아웃이 있어서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바이아웃을 내는 팀이 하나라도 등장하면 나폴리는 잡을 수가 없게 되는데 물론 김민재 가고 싶어야겠지만요. 그 이정료의 액수가 700억 원 정도 되죠. 이러면 이제 김민재가 구단에 안겨주는 수입이 2천억 원 이상
그러니까 김민재 혼자 2천억 원 이상을 다 따냈다는 건 아니고 김민재 개인의 몸값은 뭐 김민재 혼자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성적에 따른 수입 여기에 김민재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뭐 오시멘, 크바라치엘리아 등등과 더불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내는데 팀 내 기여도 한 탑 3에 드는 선수인데 김민재를 비롯한 동료들의 그런 활약이 이번 시즌 나폴리에 2천억 원 넘는 수입을 추가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관중 수익이 늘어났겠죠? 세리아 경기에서 성적이 좋으면 관중이 많이 들잖아요. 원래 이 산파울로라고 전에 불렀던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이 굉장히 크고 시야각이 안 좋아서 예전 경기들 보면 1층은 다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장 직캠 보면 1층이 많이 차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중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런 추가적인 수입이 매 경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민재의 초상권을 나폴리 구단이 풀 소유하고 싶어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 김민재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처럼 김민재의 초상권을 나폴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김민재가 단독 모델인 광고를 벌써 한 3개인가 유치를 했고 국내 기업의 그 스폰서까지 유치를 했잖아요. 이것도 다 김민재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죠.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뭐 그 이상의 수입을 구단에 안겨주고 선수가 됩니다. 김민재가 나가더라도 나폴리는 이제 팬들이 김민재를 사랑할 뿐 아니라 구단 입장에서도 민재를 통해서 정말 잘 벌었다, 한몫 땡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되는 거죠. 자, 나폴리는 빅클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측면에서 명문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토론해볼 여지가 있는데 빅클럽이라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규모로 운영되질 않거든요. 수입이 그만큼 많지가 않거든요. 선수단 총 연봉도 높지가 않고요. 근데 빅클럽이 아닌 팀에 있어서 이렇게 뭐 2천억 원 이상 혹시 압니까? 한 3천억 원, 4천억 원 될지? 뭐 만약에 뭐 챔피언스 성적이 더 좋아지고 팀이 더 많은 영업을 해낸다면요. 이런 수입을 안겨준다는 것은 정말 팀의 엄청난 기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나폴리가 김민재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지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김민재 한 명 팔고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어떤 스폰서 수익과 입장 수익, 상금 수익을 냈다. 그래서 평소보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써서 어느 정도 연봉을 인상시켜줄 수 있고 오시멘과 크바라치엘리아 같은 선수들과 재계약을 맺을 때 충분히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연봉 인상은 내년 한 해가 아니고 이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구단 재정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모든 선수, 뭐 우승에 기여한 선수 다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구단이 원하고 구단이 생각하는 인상 폭이 있는데 그걸 훨씬 상회하는 인상을 원하는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뭐 내보낼 수밖에 없겠죠. 또는 뭐 어떤 선수는 인상 필요 없어요, 저 나갑니다 이러면서 막 구단과 싸운 선수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폴리가 이들을 잡을 수 있는 재력은 갖췄다라는 점에서 김민재가 만약에 올여름에 나가더라도 나폴리는 나머지 중에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지키고 또 돈을 벌었으니까 선수를 더 사고 그래서 계속 우승권에 머무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거죠. 세리아에서만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죽을 썼다? 그런 아까 본 것처럼 챔피언스리그 뭐 16강, 8강에서 버는 수익이 세리아 우승 수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리그만 잘한 팀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어떻다? 돈을 실제로 벌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권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전망을 겸해서 나폴리가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경기력 위주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현지 반응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은 좀 돈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 경기 지나고 앞으로는 나폴리라는 구단의 어떤 깊은 속내, 왜냐면 이번 시즌 지나면 그 얘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해는 또 이제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다양한 전술적인 분석 등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